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욜로의 길을 걸으시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초반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만 27살에 1억을 모으고 첫 집을 매수를 했는데, 17년 전 제가 첫 집을 매수했던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7년 전이 어느 시기였냐면 이런 뉴스가 도배될 때였어요.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5억 올라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1억을 목표로 돈을 모아가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제 입장에서 몇 억이 올랐다, 재건축이 얼마 올랐다, 강남이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1억을 모으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몇 억이 올라? 이러니까 진짜 상실감에 저도 그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어렵게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어? 와, 저 강남 집은 영원히 살 수가 없겠구나. 막 10억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 만약에 제가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른 그런 뉴스를 보고 이렇게 돈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돈 있는 사람이 돈 다 벌었고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날아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차 사고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만약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언컨대 절대 지금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울 집값과 특히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상실감이 있기는 했어요. 조금만 내가 더 돈을 빨리 모았으면 이 기회가 나한테 왔을 텐데, 나는 이 기회를 놓쳐서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잠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말고도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진 않을까? 아직 안 오른 지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주택 매수를 고민하고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봤던 기준이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그런 지역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서울도 그때는 많이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수원에 있는 메탄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1억 원에 매수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수원 메탄동을 매수한 가장 큰 이유는 거기가 너무 좋아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그 1억이라는 돈으로 제가 할 수 있는데 수도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투자를 제가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을 당시 그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33평이 한 3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 아파트 분양했을 당시는 지하철도 인근에 없었고 역세권이 아예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평 분양가가 3억 원에 육박을 했고, 그것도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비역세권 수원 지역의 신축 분양가가 3억이라는 거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이 17년 전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3억은 지금의 한 7억, 8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원의 비역세권의 영통구에 8억, 9억 정도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한다면 엄청 싸다라고 로또 분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즉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맞지만,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울, 특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사기가 어렵고 일반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레벨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시기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놨고 너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그런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의미가 없어, 내 집 마련은 할 수가 없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17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은 내가 자산을 불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그냥 실질적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그때 물가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약간 더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은 어려운 과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내 집 마련 너무 어렵고 이거는 넘사벽이야, 너무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어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할 때 항상 기준을 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울,
대단지, 역세권, 신축, 30평대 아파트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샀는데요. 서울에 있는 신축,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 12억 정도 평균인데 이걸 모으기 위해서는 직장인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얼마를 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 기준점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구당 순자산 상위 10% 커트라인이 한 10억 정도 합니다. 즉 여기다가 대출을 좀 내고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에 있는 대단지 신축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가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90%는 이런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도 부동산 중개를 해서 많은 손님들을 만나지만 이런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부부 두 분이 대기업을 다니는 정도의 수준의 분들이 서울에 대단지 신축 30평대 아파트를 대출을 좀 받아서 보통 사시더라고요. 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쳤을 때 최소 1억 5천 이상이 넘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시거든요. 즉 내가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다고 너무 상실감에 빠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집을 사는 분들은 진짜 소득이 많은 전문직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다 비싼 거는 아닙니다. 구축이나 준신축이나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이거나 역세권이 아닌 경우 이런 게 한두 개 정도만 들어가도 가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대단지에 신축에 30평대에 역세권을만 찾으시니까 사실은 그 가격이 비싸 보이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몇 개 포기하시면 사실은 금액대가 7억 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축으로 가면 가격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즉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냥 포기를 하고 전세 살면서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집값이 너무 비싸긴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서울 신축 30평대는 못 사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겠다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당연히 후자였고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은 전세에 안주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기보다는 경기도라도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전세를 살면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몇 년 동안은 내가 이 보증금으로 나의 주거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별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는 족족 소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집 마련을 목표를 하고 상급지 이동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쓰려는 돈을 아끼고 계속 저축을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울 텐데 그런 목표가 없다면 돈을 모을 이유가 크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쓰실 확률이 높고 저축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4년 후에는 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금을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하면 더 하급지로, 더 좋지 않은 컨디션의 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집이 없다면 전세보다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르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이 서울의 대단지 신축 30평대는 아니고 보잘것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 집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이라도 분명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는 좋지만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수원 메탄동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만의 그런 주택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기도로 시작했던 그런 작은 아파트가 큰 평수로 이동하고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3번, 4번 정도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서울에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선택할 때 당장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실거주에 유리한 부분만 찾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실거주는 어느 정도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와 실거주를 같이 만족하는 거는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 실거주가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 환금성이 좋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동산 위주로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자산이 모이게 되면 내가 실거주도 좋은 쪽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지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서울에 있는 신축 분양을 기다리면 어떠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 전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청약 가점을 모으고 자녀를 낳고 내가 40대에 돼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청약을 10년, 20년, 30년 기다리는 거에 대한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에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모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분양을 해서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고, 빠른 시기에 자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늘려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이라는 거는 내가 당첨될 확률이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다시피 청약을 넣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가하고 주위의 시세하고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청약 통장을 쓰더라도 내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그 2, 30년간의 그런 시간이 되게 무의미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로또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고, 강남권이나 분양가가 2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워낙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2, 3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그냥 평균적인 30평대 아파트들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고, 보통 분양이 재개발, 재건축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이 30평대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20평대나 아니면 저층만 보통 분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점을 모아서 신축 분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고 내가 큰 자산을 모으는 데는 청약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청약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청약 가점을 쌓았다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청약이라는 것도 제 인생을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그런 운에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